안녕하세요. 낯선 마케팅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블로그 운영 방법을 어, 요양기관 관계자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이후에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어, 덱- 안녕하세요. 낯선 마케팅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요양기관 홍보 방법에 대해서, 특히 블로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린 이후에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이후에 특히 블로그 내용 안에 어떤 것들이 담겨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개념만 조금 확실하게 잡고 가면 우리가 블로그로 요양기관 홍보를 하고 어르신 수급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한번 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을 구매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모든 상품이 가격도 다르고 품질도 다르고 그리고 그 상품을 구매하는데 들이는 시간들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칫솔을 살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칫솔을 살 때는 뭐 마트를 가거나 편의점을 가거나 뭐 인터넷에서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칫솔을 구매할 때 뭐 제품 성분을 꼼꼼히 따지고 실제 이용 후기를 찾아보고 뭐 가격 비교를 엄청나게 꼼꼼히 하고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죠. 특히나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뭐 편의점에 가서 칫솔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가격이나 눈에 보이는 품질이나 뭐 포장 상태나 얼마나 팔렸는지 그리고 할인 행사 중인지 등등을 좀 대략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한 이후에 그냥 바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자동차를 한 대 구매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칫솔을 살 때처럼 일단 가서 바로 보고 구매를 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차를 산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성향의 차량을 원하는지, 뭐 달리기 위한 스포츠카를 원하는지, 아니면 패밀리용 세단을 원하는지, 아니면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SUV를 원하는지, 나의 욕구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뭐 브랜드라던가 아니면 좋아하는 뭐 형태의 차량의 디자인이 있다던가 나에게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구체적으로 이제 정보를 얻어가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구매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칫솔은 저관여 상품,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관여 상품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양기관은 어떨까요? 어르신과 가족분이 본인이 이용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이용할 요양기관을 찾는다고 했을 때 칫솔 사는 것처럼 과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바로 이용 결정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칫솔을 사는 것보다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할 것이고 실제로 해당 기관을 이용한 사람들이 있다면 뭐 이용 후기를 또 들어보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용 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한 이후에 실제 구매로 그러니까 실제 이용이나 입소 계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이제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간단한 모양이고요. 이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론으로 이제 판매 깔때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계약할 때 눈에 보인다고 해서 바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깔때기를 보면 제일 넓은 부분이 인지 그리고 마지막이 충성 고객 단계인데 깔때기의 모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좁아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지를 했다고 해서 구매를 하고 충성 고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요양기관에 대입을 해서 한번 해당 내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계, 인지 단계에서는 가족분들이 혹은 어르신이 뭔가 요양기관에 도움이 필요할 만한 상황을 접하게 되고 어떤 요양기관에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뭐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우리 부모님이 혹은 내가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겠다, 뭔가 나라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느끼는 단계가 1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2단계는 뭐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네이버에 뭐 혹은 구글에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요양기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뭐 청주시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검색 행위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 평가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 단계인 발견, 그러니까 검색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기관들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기관이 요양 비용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뭐 위치나 시설은 어떤지,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를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4단계 관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 관심 단계에서는 이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요양기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저희 낯선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낯선 마케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터넷 혹은 뭐 홈페이지, 블로그, 주변에서 이용을 해본 뭐 어르신이나 가족분들에게 문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실제 이용 문의와 입소 문의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4단계 관심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 이 앞에 네 단계를 모두 통과를 해야 실질적으로 우리 이용과 입소 계약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100% 만족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우리 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충성 고객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데, 충성 고객에 포함이 되게 되면 주변 어르신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우리 요양기관을 소개를 해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양기관 마케팅, 그러니까 우리가 각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 네 단계, 그러니까 인지, 발견, 평가, 관심, 네 단계에 걸쳐서 우리 블로그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섯 번째 충성 고객 단계에서도 우리 블로그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단계들을 개입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지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청주 요양보호사, 청주 치매노인, 청주 노인 돌봄과 같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이런 단어들로 검색을 하게 되겠죠. 마침 우리 블로그에 그런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블로그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블로그에 있는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면서 이 4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우리 기관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확인하고 우리 기관이 믿을만한 곳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바로 이용 문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단계를 거쳐서 2단계 검색어로 만약에 넘어간다면 청주시 주간보호센터 등으로 검색을 해보게 되겠죠. 이때 우리 블로그가 해당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되고 있다면 하위에 있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블로그 내부에 있는 글들을 한 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3단계인 평가 과정에 있어서 다른 기관의 블로그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시설이나 뭐 위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의 자기 PR을 잘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용 문의나 입소 문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단계 충성 고객 단계에서도 우리 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그리고 가족분들이 다른 어르신이나 가족분들에게 우리 기관을 추천을 했을 때도 바로 이용 문의나 이용 상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에 한 번 더 검색을 해본다거나 다른 지인에게 혹시 해당 기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이런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우리
블로그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우리 기관을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했을 때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단계 중에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단절이 일어나게 되면 실제 구매, 그러니까 서비스 계약으로 이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낯선 마케팅에서는 이를 마케팅 연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간 단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블로그 운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단지 마케팅, 전단지 홍보, 그리고 플랜카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 깔때기 이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홍보를 전단지나 플랜카드로 하게 되면 이 1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발견을 하는 이 1, 2단계 정도에 속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전단지를 통해서 우리 상호명을 알렸다고 해서 바로 이용 문의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3, 4단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관을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나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이 기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보다 양질의 정보가 습득이 되어야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전단지와 플랜카드는 1, 2단계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3, 4단계를 다른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3, 4단계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이 블로그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전단지를 본 가족분들이 우리 상호명을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보고 우리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평가를 해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 3, 4단계를 포함해서 모든 단계들이 잘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어야 우리의 요양기관에 실제로 어르신의 입소로 이어질 수 있고 잘 홍보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블로그를 한다, 전단지를 돌린다 라고 해서 이 5단계인 어르신 입소까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3, 4단계가 지금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전단지와 플랜카드, 기타 광고들을 통해서 1, 2단계를 아무리 넣어도 이 깔때기 중간이 빠져있게 되면 운 좋게 한두 건은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깔때기가 빠져있는 만큼 옆으로 새어나가는 것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 글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을 해야 되고 각 단계에서 과연 우리 요양기관은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야 제대로 블로그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히 블로그를 꾸준히 잘 열심히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소, 이용 문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미흡해서 어르신 수급이 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낯선 마케팅은 다음에 또 어르신 수급과 요양기관 홍보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영상을 통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